안녕하세요. 오늘의 분석, 프록스목스 자동화, 클릭에서 코드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단순한 마우스 클릭 작업에서 벗어나서 코드를 통해 인프라를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자동화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솔직히 가상머신 하나 웹 UI에서 만드는 거 그거야 뭐 식은 죽 먹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걸 20번, 아니 100번 해야 한다면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늘 하던 수동 관리의 한계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아주 명확한 로드맵을 따라가 볼 거예요. 자, 먼저 수동 작업이 왜 힘든지 그 한계부터 딱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선 진짜 주인공이죠. 프록스막스 API의 잠재력을 어떻게 여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직접 우리 손으로 첫 자동화 VM을 만들어 봐야죠. 이걸 또 재사용할 수 있게 스크립트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그 보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수동 클릭을 넘어서 프록스먹스 UI가 아무리 좋아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프록스먹스 웹 UI 정말 잘 만들었잖아요. 강력하고 직관적이고요. 그런데 말이죠. 수십 개, 수백 개의 VM을 똑같은 설정으로 쫙 배포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부터 이 멋진 UI가 오히려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아차 하는 순간 클릭 한 번 잘못해서 설정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IT팀에서 테스트 서버 IP를 딱 한 번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실제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돼서 몇 시간 동안 서비스가 멈추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대요.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지루하고 위험한 반복 작업이요. 그럼 이 답답한 병목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두 번째 섹션 프록시먹스 API 잠금 해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프로그래밍 방식 제어의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자, 프록스목스 REST API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건 웹 서비스들끼리 서로 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공용어 같은 거예요. 프록스목스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웹 UI에서 마우스로 딸깍거리면서 하던 모든 일이요. 이제는 코드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웹 표준 기술이라 배우기도 생각보다 훨씬 쉬워요. 이 마법의 문을 열려면 당연히 인증이 필요하겠죠? 마치 건물에 들어갈 때 출입카드가 필요한 것처럼요. 과정은 간단해요. 먼저 여러분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서버에 딱 보내면 서버가 확인하고 두 가지를 돌려줍니다. 하나는 임시 출입카드 역할을 하는 티켓이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보안 암호, 바로 CSRF 토큰입니다. 바로 이 컬 명령어가 그 첫 번째 관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보시면 -D 옵션 뒤에 여러분의 사용자 이름이랑 비밀번호를 넣고 맨 끝에는 프록스먹스 서버의 API 주소를 적어줬죠. 이 간단한 명령어 한 줄을 터미널에 딱 치는 순간 여러분은 프록스먹스 서버랑 코드로 대화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받은 두 개의 키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왼쪽에 있는 PV 워스 쿠키, 이게 바로 여러분의 티켓, 즉 임시 출입카드입니다. 앞으로 API에 무슨 요청을 하던 이 카드를 꼭 보여줘야 이 사람 로그인 한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CSRF 프리벤션 토큰은 더 중요해요. 이건 시스템에 뭔가 변화를 주는 작업, 예를 들면 VM을 만들거나 지울 때 꼭 필요한 일종의 보안 암호거든요. 여러분이 보내는 요청이 해킹이 아니라 안전한 요청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자, 세 번째, 나의 첫 자동화 VM.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 실제로 이 API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봐야겠죠? 아마 오늘 가장 흥미진진한 단계가 아닐까 싶네요. VM을 자동으로 만드는 과정은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3단계 레시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미리 만들어둔 빵틀 같은 템플릿을 복제해서 새 VM을 만들고요. 그 다음엔 IP 주소 같은 세부 설정을 착착 입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전원 버튼을 딱 누르는 거죠. 이 모든 걸 우리는 코드로 해낼 겁니다.
자, 1단계 템플릿 복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주소 끝에 qemu/100/쿨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100이 바로 우리가 복제할 원본 템플릿의 아이디 번호예요. 그리고 -d 옵션으로 넘겨주는 new id는 200은 새로 만들 VM의 아이디는 200번으로 해주세요 라는 요청인 거죠. 어때요?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좋아요. 이제 2단계 구성입니다.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200번 VM을 설정할 차례예요. 명령어에 qemu200config 이 부분이 200번 VM의 설정을 바꿀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그 뒤에 IP랑 GW 파라미터로 IP 주소랑 게이트웨이 정보를 싹 넘겨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웹 UI에 들어가서 이 값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3단계입니다. 스테터스 스타트라는 이 아주 간단한 명령어를 서버에 딱 보내는 순간 우리가 코드로 창조한 200번 가상 머신이 부팅을 시작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클릭 한 번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VM 하나를 순전히 코드로만 만들어낸 겁니다. 대단하죠? 자, 여기서 멈추면 아쉽죠?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과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바로 워크플로우 스크립팅, 즉 이 명령어들을 묶어서 재사용 가능한 스크립트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럼 어떤 도구를 써야 할까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왼쪽에 있는 배시 스크립트는 방금 우리가 배운 컬 명령어들을 그냥 파일 하나에 순서대로 쭉 적어두는 방식이에요. 빠르고 간단한 자동화에 딱이죠. 반면에 오른쪽의 파이썬은 좀 더 복잡한 로직, 예를 들어 만약에 A이면 B를 하고 아니면 C를 해라 같은 조건문이나 에러 처리가 필요할 때 공식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자동화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배시 스크립트는 대충 이런 모습일 거예요. 스크립트가 실행되면 먼저 로그인을 해서 티켓과 토큰을 변수에 저장해 두고요. 그 다음엔 이 변수들을 사용해서 VM 생성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죠. 이제 이 스크립트 파일 하나만 실행하면 VM이 마법처럼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파이썬의 진가는 바로 이런 우아함에 있습니다. 프록스먹스라는 아주 편리한 라이브러리를 쓰면요. 복잡한 인증 과정 같은 건 알아서 다 처리해주고 API 호출이 마치 사람이 읽기 쉬운 일반 함수처럼 변해요. 화면에 보이는 저 클론.post라는 코드만 봐도 아, 복제 요청을 보내는 거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정말 깔끔하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 자동화의 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기술들이 여러분의 업무에, 여러분의 워크플로우에 실제로 어떤 엄청난 가치를 가져다 주는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API 자동화의 가치는 정말 명확합니다. 첫째, 모든 작업을 100% 똑같이 처리하니까 사람의 실수가 사라지고요. 둘째, CI/CD 파이프라인 같은 최신 데브옵스 워크플로우에 통합해서 개발 속도를 말도 안 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테스트가 필요할 때마다 수십 개의 VM 환경을 단 몇 초 만에 만들었다가 필요 없어지면 바로 싹 지워버릴 수도 있죠. 궁극적으로는 속도와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인프라를 거의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프록시목스 REST API는 단순히 하나의 기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동 관리에서 진정한 코드로 관리하는 인프라, 즉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로 넘어가는 견고한 다리입니다. 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배운 이 강력한 도구로 여러분의 프록스목스 환경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자동화해보고 싶으신가요? 한번 상상해보세요.